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한령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통제하고 있던 중국에서 한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한국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생방송 사고라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광저우 방송사의 뉴스 앵커 리샤오맨입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을 전해왔죠. 그런데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뉴스 브리핑을 받을 때마다 한국 관련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이었죠. 한국 식당에서 중국인 거부,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 등등. 웨이보에서도 비슷한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리샤오맨 언니, 이거 보세요. 제작팀의 후배 왕지아가 제게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여행을 다녀온 중국인이 올린 글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런 글이네. 요즘 이런 이야기만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싫어할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외국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개인차가 정말 컸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 상하이에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가방을 빼앗기면서 어깨가 다쳤고 그 충격으로 한동안 밤에 혼자 다니지 못했죠. 왕지아야,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일까? 뭐가요, 언니? 아니, 직접 가보지도 않고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는 게 맞나 싶어서. 왕지아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자로서 항상 현장을 중요시해왔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왜 간접적인 정보만 믿고 있었을까? 왕지아야, 우리 다음 달 휴가 때 한국 가볼까? 네. 한국이요? 왕지아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언니, 지금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특히 여자 둘이서 가는 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더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말이야. 왕지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하죠? 특히 밤거리는.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 말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죠. 정말 한국도 중국처럼 위험할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솔 투리점 사이트, 여행 후기, 특히 여성 혼자 여행한 후기들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후기들도 많았습니다. 진실이 뭘까? 혼자 중얼거리며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해봤습니다. 광저우에서 인천까지는 3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더군요.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화장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2주 뒤, 저와 왕지아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왕지아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넓은 공항 로비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은 높아서 개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화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긴 비행의 피로를 풀고 싶어서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화장실이야? 혼자 중얼거릴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우선 각 칸마다 제대로 된 문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칸막이만 있고 문이 없거나 아예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청결함이었어요. 바닥은 물론이고 변기, 세면대까지 모든 게 반짝반짝했습니다. 휴지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각 칸마다 손 소독제까지 준비되어 있더군요. 언니, 여기 화장실 너무 깨끗해요.
왕지아도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게 선진국의 기본 시설이구나. 감탄하며 나오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웃으며 인사를 해주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중국.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청소하시는 분까지 이렇게 친절할 줄이야. 중국에서는 청소부들이 관광객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출입국 심사대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왕지아야, 저거 한번 써볼까? 화면 안내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했는데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길을 잃고 있었는데 파란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어로 수화물 찾는 곳을 물었더니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따라오세요라고 말하고는 직접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한 게 정상인가요? 왕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안내방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공항보다도 더 깨끗했습니다. 각 칸마다 휴지는 물론이고 생리대까지 비치되어 있더군요. 언니,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왕지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에 휴지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했는데 말이죠.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서 기사님이 중국어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니하오. 중국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런 노력이 고마웠습니다. 옛날에 중국 친구가 있어서 조금 배웠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 좋은 만남이었죠. 아직 한국에 온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제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특히 화장실 문화를 통해 본 기본적인 시민의식 수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첫 번째 식사를 위해 근처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창가 쪽 자리로 안내받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작은 벨이 있더군요. 왕지아야, 저거 봐. 테이블에 벨이 있어. 정말이네요. 신기해요. 메뉴판을 받아보니 다행히 중국어 번역이 함께 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벨을 한번 눌러봤더니 금세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빠른 서비스였어요. 중국에서는 직원을 부르려면 큰 소리로 여러 번 불러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더 신기한 건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태블릿이었어요. 이걸로 메뉴를 보고 주문도 하고 카드 결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직원이 키오스크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이걸 사용해 보세요. 정말 편리해요. 식사를 마치고 명동으로 쇼핑을 하러 갔어요. 길을 걷다가 아늑한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원목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마음에 들었죠.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왕지아와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죠. 약 30분 동안 앉아서 서울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도를 보고 궁금한 점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했죠. 모든 계획이 끝나고 카페를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니 핸드폰은 있었지만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지갑이 없어. 가방을 뒤져봤지만 지갑은 없었어요. 왕지아도 함께 찾아봤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죠. 언니,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아까 카페에서 카드를 꺼내고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온 것 같아. 왕지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중국에서였다면 이미 누군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카페로 돌아가는 동안 마음은 이미 지갑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운터로 다가갔죠. 저기, 혹시 조금 전에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서 지갑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직원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아요.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직원은 카운터 아래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지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시고 다른 손님이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당연히 주인이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왕지아가 놀란 표정으로 지갑을 바라봤어요. 언니,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중국에서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직함이 일상인 사회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왕지아가 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이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정직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긴 어렵지. 그렇지만 첫인상은 꽤 좋네. 계속 관찰해보자. 아직 한국 여행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제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편견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기쁨에 저희는 맛있는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유명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언니, 오늘 정말 신기한 하루였네요. 왕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깃집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창가 쪽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메뉴판에는 중국어 번역이 함께 되어 있었습니다. 삼겹살과 갈비를 시켜봤죠. 저희가 직접 구워볼게요. 한국식 바비큐 경험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테이블 중앙에 숯불 그릴에 불이 피워졌고 주문한 고기와 각종 반찬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반찬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행의 피로도 있었고 오늘 하루 긴장한 것도 있어서 평소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니 배가 너무 불러졌어요.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왕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어지러워졌어요. 잠깐, 나 좀. 그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러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맥박을 재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괜찮으세요?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었어요. 언니,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안 했으면 큰일 났을지도 몰라. 왕지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주변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식당 손님들, 직원들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그때 다른 분이 물을 가져왔고 또 다른 분은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왕지아야, 미안해. 걱정했지. 왕지아는 울먹울먹하며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전문적으로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과식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천천히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아까 그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도와야죠. 식당 사장님도 다가왔어요. 손님,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식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계속 안부를 물어봤어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걱정되네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누군가 쓰러져도 대부분 그냥 지나칠 텐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왕지아와 말했습니다. 왕지아야, 정말 놀랍지 않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도와주다니. 게다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도 할 줄 알아. 언니,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괜히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피하는 경우가 더 많죠. 생명 앞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봤어요. 지갑을 되찾은 일, 그리고 쓰러졌을 때 도와준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던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왕지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서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 날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저희는 계획했던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본 후 저녁에는 한강 근처로 향했어요. 언니, 어제 일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왕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오히려 어제 일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됐잖아.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핸드폰으로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왕지아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 사진 괜찮네요. 북촌 한옥마을의 분위기가 정말 잘 담겼어요.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한강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문득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 안을 살펴봤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에서 사진 보여드리다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왕지아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이제 핸드폰은 포기해야겠네요.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찾기 어려운데.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봐야겠어.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가까운 경찰서가 있었고 저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안전해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밤에 여자 둘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밝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언니, 여기는 밤에도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맞아. 3년 전 상하이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밤에 나다니는 게 무서웠는데 경찰서에 들어서자 깔끔한 내부와 정돈된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를 맞이한 경찰관은 친절한 미소로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택시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고 택시 회사에 연락을 취해주겠다고 했어요. 의자를 가리키며 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전화를 받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택시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셨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세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인가요? 기사님이 직접 가져다 주신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찾아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님들은 책임감이 강하셔서 직접 찾아주시곤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택시기사님이 경찰서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손님,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드릴 수 있네요. 감격스러운 마음에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기사님이 떠나고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왕지아가 물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밤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다니. 솔직히 놀라워. 중국에서였다면 아마 포기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밤늦게 한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경험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밤거리도 안전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친절하다니.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파는 곳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인끼리, 친구끼리 앉아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도 보였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여기 정말 여유롭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찬 느낌이었죠. 밤 12시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날 저희는 서울의 주요 방송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취해둔 한국방송사 국장 김민수 씨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김민수 씨는 한중관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PD였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사무실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샤오맨 씨,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사실 이번 여행은 중국에서 흔히 들리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반 한국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인을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왕지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미디어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특정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도와 실제 사람들의 생각은 종종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미디어의 책임은 매우 큽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김민수 씨는 우리를 방송국 투어로 안내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방송국 직원들 모두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요즘 중국 드라마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역사물은 스케일이 커서 인상적입니다. 한 PD가 말했어요. 왕지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방송국을 나온 후 저희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홍대 입구에 도착하자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한 곳에서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길거리 공연이 한창이었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젊은 남성이 있었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듣고 있었죠. 저희도 뒤쪽에 서서 공연을 감상했어요. 30분 정도 공연을 보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각자 앉았던 자리에 쓰레기를 치우고 가는 거였습니다. 언니, 저거 봐요. 왕지아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콜라캔을 가져온 사람은 빈 캔을, 과자를 먹었던 사람은 과자 봉지를, 심지어 담배꽁초까지 모두 가져가더군요. 쓰레기통이 근처에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공연이 끝나면 그 자리에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공연자도 마이크로 말했어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쓰레기는 가져가시고 깨끗한 홍대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희도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셨는데 다 마신 후 쓰레기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쓰레기통이 어디 있나요? 아,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많지 않아요. 보통 집에 가져가서 버리거나 편의점에서 버리시면 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거리가 깨끗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을 나오면서 왕지아가 저에게 물었어요.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 있었나요? 그분의 말에 많은 부분 동의해. 미디어와 실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그걸 증명하는 것 같아. 특히 홍대에서 본 시민의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홍대에서 시민의식을 목격한 후 저희는 한강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한강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니,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왕지아가 말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연인들, 운동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의 치맥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저희도 치킨을 시켜서 맥주와 함께 마셨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왕지아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정말 평화로운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연인들이 다정하게 대화하고 친구들이 웃으며 즐기고 심지어 혼자 온 사람들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사람들 정말 여유로워 보여요. 그러게, 이런 문화가 부러워.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찬 느낌이었죠. 3년 전 상하이에서 당했던 일이 떠올랐는데 여기서는 여자 둘이서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왕지아야, 정말 신기하지 않아?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다니. 정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치맥을 마치고 한강공원을 걸어다니며 구경했는데 또 한 번 놀라운 걸 봤어요. 한강공원 곳곳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갔는데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치우고 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한강변에 앉아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여유로운 밤 문화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 아마 기본적인 치안이 안전하고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일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사람들도 조용히 있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많은 걸 봤네요. 맞아. 홍대에서 본 쓰레기 치우는 모습부터 한강의 평화로운 밤까지 정말 인상적이었어. 지하철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한 젊은 남성이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빈 캔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버리려는 거였죠. 저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구나. 호텔에 도착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방송국에서 만난 김민수 씨의 균형 잡힌 시각, 홍대에서 본 자발적인 시민의식, 그리고 한강에서 경험한 평화로운 밤 문화까지. 왕지아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뭐가요, 언니?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거야. 지금까지 본 건 정반대잖아. 왕지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오히려 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시민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일상이 된 사회. 이런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닐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힌 결과겠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저에 대한 짧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동료 앵커가 제게 한국 여행에 관해 물었고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정말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는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 경험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소문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동료 앵커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친절함을 경험했죠.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는데 그대로 돌려받았고 식당에서 쓰러졌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의사분까지 계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민의식 수준이었습니다. 동료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민의식이라고 하면 밤에도 안전한 거리, 쓰레기를 각자 치우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까지. 이런 경험들이 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터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방송이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왕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방송 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왕지아의 표정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 기자의 의무니까. 그리고 너는 어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니? 네,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제 웨이보에 한국에서 경험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왕지아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부정적인 인식이 왜 이렇게 강한 걸까? 왕지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부정적인 경험이 더 큰 소리로 더 널리 퍼지기 때문 아닐까요? 긍정적인 경험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부정적인 경험만 이슈가 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미디어 종사자로서 저희는 종종 더 자극적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왕지아야,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한중 관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양국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이에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로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기회를 만들어보자. 며칠 후 제가 진행하는 뉴스에서 특집 코너를 만들었어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진실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과 실제 경험의 차이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여행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기획을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어요. 한강에서 본 평화로운 모습들, 홍대에서 본 시민의식까지. 그 소소한 경험들이 제게 남긴 감동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화장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선입견은 얼마나 쉽게 생겨나고 또 얼마나 견고한 벽을 만들어내는지, 그 벽을 허무는 것은 결국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는 것이었어요.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여행지의 아름다움만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 선입견을 넘어서는 진실, 그리고 작은 친절이 가져오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동 속보였습니다.